안녕하세요. 인생서가 최성기입니다. 오늘 6월 4일이네요.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작하는 날이네요. 어저께까지 아주 전국이 들썩들썩했죠. 빨리 6월 3일이 지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되게 선거를 지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한국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도 한국 사람인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개표가 이제 되는 걸 이렇게 보고, 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이런 거를 보고, 와, 신기하다. 역시 세상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이런 상황이구나.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네. 그냥 다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잘 했으면 좋겠다. 네. 민주당도 잘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도 잘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어저께 인생서가를 열지 않고 1박 2일 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사전 투표를 미리 하고 가족들과 정선에 갔다가 월요일 날 정선에 갔다가 화요일 날에 나와서 평창에 갔다가 이제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체력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행복했고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제 우리 상황들 살펴보고 또 인생서가를 살펴보고 오케이 약간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케이 고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막내가 중학생이 되기 전 지금 저희 막내가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꼭 어떤 학년으로 한정짓지 않아도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보단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부모님에게는 어떤 돈과 재정적인 것들과 마음적인 응원 정도만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같이 있어줘요 라고 한 기간에는 최대한 그 기간을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인생서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원래 기존에서 교회 시스템을 갖춰놓은 기성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려는 취지를 가지고 인생서가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인생서가가 손님들과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이제 많이 어그러뜨리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은 웬만하면 규칙과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인생서가를 운영하지만 가끔씩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선에 드이틀이라는 그 풀빌라 가서 물놀이도 하고 6월 초라서 아직은 되게 추워서 올해는 못 놀겠는데
그리고 아이들과 처음으로 불멍도 해보고 뭐 오로라 가루 같은 거 뿌려서 또 배 터지게 고기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평창에 있는 선인장이라는 책방이 있는데 북스테이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방인데 돌아오는 길에 또 거기에 들려서 시간도 보내고 사장님이랑 얘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평창에 있는 선인장 책방 되게 좋아요. 북스테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룻밤 보내보시면 너무 좋고 거기 되게 아늑한 그 책에 둘러싸인 집 같은 느낌이에요. 한쪽에 그 벽난로, 그 장작 태우는 벽난로도 있어서 흔들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되게 좋아요. 책 보면서 되게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서 좋으니까 평창 선인장 책방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거기서 되게 좋은 책을 몇 권 샀었어요. 갈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고 이렇게 땡기는 책이 있으면 사는데 되게 성공했었어요. 그 책을 고르는 거에 몇 번. 그래서 그 작은 책방들이다 보니까 선인장도 그렇고 인생서가도 그렇고 책이 엄청 많은 그런 서점 같은 곳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작은 책방들이 그 재정 운영 때문에 빠지고 막 바로바로 채워넣고 할 수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되게 어저께 사온 책도 2권을 사왔는데 어저께 한 권의 앞부분 몇 장 안 봤는데도 우와 진짜 그 보석 하나 챙겨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만간 인생서가에서 또 그 책을 들여다 놓고 그 책으로 프로그램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런 책방이 평창에 또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생서가 오는 길에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인생서가 오는 그 강릉 쪽으로 오시다가 대관령 IC에서 빠져서 IC에서 한 10분만 가면 돼요. 그래서 선인장 가서 구경하시고 책 보시고 책도 사시고 자 이제 하룻밤 잘까 하고는 하룻밤 주무시고 강릉 여행 오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강릉에서 평창 선인장까지는 40분 거리라서 멀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제가 선인장 책방 홍보를 잠깐 했습니다. 북스테이 좋아요. 제 꿈은 강릉에 북스테이를 하는 건데 지금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다기보다는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언젠가는 강릉에서 북스테이를 하고 싶어요. 진짜 책으로 둘러싸여서 선인장처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냥 종이에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하룻밤 자면서 언젠가 그런 강릉의 북스테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그렇게 이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오픈을 했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6월의 인생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생서가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침이라고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메멘토 모리의 시간을 가져요. 나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나와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이번 달에 죽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정사진을 찍어 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금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이제 6월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침이에요. 이번에는 애장품이란다. 유품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내가 이번 달에 죽는다면 내가 남기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아니면 이거를 없애고 싶은지 혹은 이거를
인생서가에 맡기고 갈 것인지, 그러면 인생서가에서 이거는 누구누구님의 이제 유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유품에 대한 사연을 나눠보기도 하고, 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연예인들을 보면은 뭐 박근영님도 그렇고, 뭐 신혜라님도 그렇고, 그 몇몇 분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젊으신 분들도 자꾸 내 옷을 정리하기도 하고, 박근영님은 이미 사진 같은 것도 다 정리했다고 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자녀들에겐 또 남은 가족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걸 빨리빨리 정리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품 정리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령의 혹은 이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미리 내가 죽기 전에 내 짐들을, 유품들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이미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6월에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유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유품 정리를 의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6월 첫 번째 주,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 금요일 에는 책을 듣는 밤이라고, 제가 그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해요. 낭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서가에서 선정한 책, 그달의 책을 낭독해드리고, 이제 낭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그 책 낭독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에요. 책을 듣는 밤. 그래서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지난달에도 4분 정도 오셔서 같이 책을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네, 이번 달에는 아마 이 책으로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편님 소설이에요. 지난달, 지지난달은 에세이집을 했는데 낭독이 소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에는 소설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 차인편님 소설 너무 좋아서, 이거 옥스퍼드 대학교 그 필독서 된 그 책이거든요. 이 책으로 책 모임도 한번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책으로 책을 듣는 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매주 화요일날 오전에 10시 반에 책 모임을 해요. 아침 산책이라고, 아침 산책이라는 책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인데,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영화도 나왔는데, 어느 날 뇌간에 손상을 입으셔서 왼쪽 눈 깜빡임 이외에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분이 거의 2년에 걸쳐서 그 왼쪽 눈 깜빡임으로 책을 쓰신 거예요. 그게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인데, 자기가 손을 쓸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오로지 왼쪽 눈을 깜빡이는 걸로, 그게 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프랑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쭉 종이에다 써놓고, 알파벳을 쭉 써놓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쭉 지나가다가 왼쪽 눈을 깜빡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A 쭉 가다 딱 멈추면 I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쪽 눈으로 깜빡하는 걸로 알파벳 하나하나를 찝어서 책을 쓴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다는 표현도 너무 조금, 아무튼
그런 어떤 사람의 극한의 상황에서 이분은 어떤 메시지와 마음을 전달해 주실까라는 궁금증으로 책 모임을 아침 산책을 잠수종과 나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 앞부분밖에 못 봤는데 예전에 김진영님의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빨리 읽으려면 빨리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얇고 혹은 한 페이지의 글자가 많지 않은 적은 책인데 이게 되게 신중하고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게 되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침의 피아노를 그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잠수종과 나비도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기억 초성, 중성, 종성을 깜빡임으로 쓴 책인 거잖아요. 이분이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썼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사이에 있는 그 마음까지 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중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으로 이제 책 모임을 이번 달에는 합니다. 그래서 그 책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책 모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6월달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 모임과 인생사가 프로그램들을 6월달에 그렇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아침, 책을 듣는 밤, 아침 산책. 이름도 잘 지었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이 전화 주셔서 6월 6일 날 현충일은 쉬는 날인데 공휴일인데 영업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한다고. 이제 어저께 대선을 핑계로 인생사가 쉬었으니까 6월 6일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6월 6일에 놀러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리 가지고 제가 되게 애를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부디 소리 이슈가 없기를, 소리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